간호사님, 제발 다시 한 번만 살고 싶어요. 죽기 직전까지 이렇게 애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제 눈앞에서 똑같은 말을 했어요. 그리고 모두 똑같은 걸 후회했어요. 돈 아니에요. 명예 아니에요. 전혀 다른 거였어요. 30년간 호스피스 병동에서 깨달은 진실을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미선이고 올해 63세예요. 서울대학병원 호스피스 병동 수간호사로 33년째 일하고 있어요. 33년이면 얼마나 긴 세월인지 아시죠? 그동안 3,000명이 넘는 분들이 제 눈앞에서 세상을 떠났어요. 처음 이 일을 시작한 게 30세 때였어요. 일반 병동에서 2년 일하다가 호스피스 병동으로 왔어요. 첫날이 생각나요. 무서웠어요. 매일 사람이 죽는 곳에서 어떻게 일하지? 떨렸어요. 퇴근하고 집에 가서 많이 울었어요. 첫 환자분이 기억나요. 55세 남자분이었어요. 간암 말기셨어요. 제가 담당 간호사였어요. 일주일 동안 돌봤는데 돌아가셨어요. 그때 처음으로 사람이 죽는 걸 바로 옆에서 봤어요. 충격이었어요. 사람이 이렇게 가는구나 실감했어요. 근데 계속 일하다 보니까 달라지더라고요. 슬프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환자분 돌아가시면 슬퍼요. 근데 받아들이게 돼요. 이게 인생이구나, 누구나 가는 길이구나, 이렇게요. 그리고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33년 동안 3,000명 넘게 봤어요. 계산해 보니까 1년에 90명 정도예요. 한 달에 78명, 일주일에 거의 2명 정도 돌아가시는 거예요. 많죠? 정말 많아요. 근데 이게 제 일이에요. 제 소명이라고 생각해요. 마지막 가는 길을 편하게 해드리는 게 제 일이에요. 고통 덜어드리고 두려움 줄여드리고 가족들이랑 잘 이별하게 도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환자분들 이야기를 들어드려요. 죽기 전에 하고 싶은 말 다 하시게요. 33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지 몰라요.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들은 게 후회예요. 간호사님, 제가 인생을 잘못 살았어요. 이 말을 정말 수도 없이 들었어요. 매일 들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들어요. 처음엔 무슨 말씀이세요? 잘 사셨잖아요. 위로했어요. 근데 계속 듣다 보니까 패턴이 보이더라고요. 다들 비슷한 후회를 하는 거예요. 나이도 다르고 직업도 다른데 후회는 똑같은 거예요. 정리해 봤어요. 노트에 적었어요. 환자분들이 말씀하시는 후회들을요. 33년 동안 모았더니 노트가 25권이 넘더라고요. 거기서 가장 많이 나온 후회 5가지를 뽑았어요. 첫 번째 후회, 두 번째 후회, 세 번째 후회, 네 번째 후회, 5번째 후회. 이 순서대로 많이 나왔어요. 정말 이 5가지가 대부분이에요. 전체의 거의 95%예요. 나머지는 다 개인적인 거고요. 놀라운 건요. 돈 더 못 번 거 후회한다는 사람 거의 없어요. 출세 못한 거 후회한다는 사람도 거의 없어요. 집 더 큰 거 못 산 거, 차 더 좋은 거 못 탄 거, 이런 거 후회하는 사람 손에 꼽을 정도예요. 그럼 뭘 후회할까요?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달라요. 저도 처음엔 놀랐어요. 이런 걸 후회하시는구나 신기했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구나 라고요. 오늘 그 5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들이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는지도 말씀드릴게요.
이거 아시면 인생이 달라져요. 진짜예요. 지금부터 다르게 살 수 있어요. 죽을 때 후회 안 하고 편하게 갈 수 있어요. 내 인생 잘 살았어. 이렇게 웃으면서 갈 수 있어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33년 동안 봤는데요. 후회하면서 가는 사람이랑 만족하면서 가는 사람이 완전히 달라요. 후회하면서 가는 사람은 마지막까지 괴로워해요. 다시 살고 싶다. 다시 한 번만. 이렇게 애원해요. 근데 시간은 안 돌아와요. 죽음은 기다려주지 않아요. 그냥 가는 거예요. 후회를 안고서요. 반대로 만족하면서 가는 사람은 평화로워요. 내 인생 좋았어. 후회 없어. 이렇게 웃으면서 가요. 가족들한테도 걱정 마. 난 행복했어. 말하면서 가요. 편안하게 가요. 차이가 엄청나요. 여러분은 어떻게 가고 싶으세요? 후회하면서 갈 건가요? 만족하면서 갈 건가요? 선택은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죽을 때 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만들었어요. 33년 동안 3,000명의 죽음을 지켜본 사람으로서요. 여러분이 후회 없이 사시길 바라는 마음으로요. 제발 끝까지 들어주세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첫 번째 후회가 뭔지 아세요? 이게 제일 많이 나왔어요. 전체의 거의 35%나 돼요. 3,000명 중에 1,000명이 넘는 분들이 이걸 후회했어요. 정말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이게 뭐냐면요. 내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이에요. 자기 인생을 자기가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남 눈치 보면서, 남들 기대에 맞추면서 사회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정작 자기는 뭘 원했는지도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작년에 돌아가신 이정우님이 생각나요. 58세셨어요. 폐암이었어요. 4개월 동안 계셨어요. 돌아가시기 3일 전에 제 손 잡고 우시더라고요. 정말 많이 우셨어요. 어깨가 들썩거리면서요. 간호사님, 제가 58년을 살았는데요. 단 하루도 제 뜻대로 산 적이 없어요.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살았고, 아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고, 자식들 바라는 대로 살았어요. 이정호는 어디 있었을까요? 제가 뭘 좋아했는지도 몰라요. 울면서 말씀하셨어요. 20대 때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대요. 미대 가고 싶었대요. 근데 아버지가 미대는 무슨 돈도 안 되는 거 하지 말고 의대 가라 하셨대요. 공부 잘했거든요. 결국 의대 갔대요. 하기 싫었는데요. 30년 동안 의사 생활했대요. 하루도 행복한 적 없었대요. 환자 보는 게 싫었대요. 그냥 돈 벌려고 했대요. 55세에 병원 팔고 이제 그림 그리면서 살아야지 생각했는데 그 해에 암 진단 받은 거예요. 간호사님 58년 살면서 나를 위해 산 날이 단 하루도 없었어요. 항상 남을 위해서 살았어요. 부모 자랑거리 되려고, 아내 좋은 남편 되려고, 자식들 좋은 아빠 되려고. 정작 이정호는 없었어요.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눈물 흘리면서 말씀하셨어요. 3일 후에 돌아가셨어요. 마지막까지 내 인생은 뭐였을까? 이렇게 중얼거리시면서요. 정말 안타까웠어요.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이런 분들이 정말 많아요. 1,000명이 넘어요. 자기 꿈 포기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안 하고 남들 눈치 보면서 살다가 죽을 때 후회하는 거예요. 왜 내 뜻대로 살지 못했을까? 왜 남들한테 맞춰서만 살았을까? 이렇게 후회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돌아가신 김순희 님도 그러셨어요. 62세셨어요. 유방암이었어요.
간호사님, 전 평생 착한 사람으로 살았어요. 부모 말씀 잘 듣고, 시부모 말씀 잘 듣고, 남편 말 잘 듣고. 근데 제 말은 한 번도 안 들었어요. 아무도요, 하시더라고요. 젊었을 때 가수하고 싶었대요. 노래를 잘했대요. 오디션도 봤대요. 근데 어머니가 여자가 무슨 가수야, 시집이나 잘 가라 하셨대요. 25세에 맞선 결혼했대요. 남편도 싫었고 시집도 싫었는데 어머니가 워낙 좋아하셔서 했대요. 40년 동안 주부로 살았대요. 남편 뒷바라지하고 시부모 모시고 자식 키우고 하루도 제 시간이 없었대요. 나는 뭘 좋아하지? 나는 뭐가 하고 싶지? 생각해 본 적도 없대요. 그냥 남들이 시키는 대로만 살았대요. 60세 때 남편이 정년퇴직했어요.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지 생각했대요. 노래교실이라도 다니려고 했대요. 근데 남편이 나 은퇴해서 심심한데 집에 있어줘 했대요. 결국 못 갔대요. 그 해에 암 진단 받았고요. 간호사님 62년 살았는데 김순이로는 하루도 안 살았어요. 딸로 살았고 며느리로 살았고 아내로 살았고 엄마로 살았어요. 김순이는 어디 갔을까요? 울면서 말씀하셨어요. 정말 많이 우셨어요. 이런 분들이 정말 많아요. 특히 여자분들이요. 평생 남 눈치 보면서 착한 사람으로 살면서 자기는 포기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 죽을 때 후회하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을 안 살았을까? 이렇게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남이 뭐라고 하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부모가 반대해도, 배우자가 싫어해도, 자식이 말려도 자기가 원하면 하는 거예요. 그럼 이기적인 거 아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에요. 자기 인생을 자기가 사는 게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자기 인생은 자기 거예요. 남이 것이 아니에요. 남한테 맞춰서 살 필요 없어요. 두 번째 후회가 뭔지 아세요? 이것도 정말 많이 나왔어요. 전체의 약 30% 정도예요. 첫 번째 다음으로 많았어요. 900명 정도가 이걸 후회했어요. 이게 뭐냐면요. 사랑한다는 말을 못한 것이에요. 부모한테, 배우자한테, 자식한테, 친구한테. 사랑한다, 고맙다, 미안하다. 이 세 마디를 못한 거예요. 마음속으로는 느끼는데 입 밖으로 안 낸 거예요. 올해 초에 돌아가신 최영수님이 생각나요. 65세셨어요. 위암이었어요.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아드님이 오셨어요. 40대 아드님이었어요. 침대 옆에 앉아서 아버지 손잡고 있더라고요. 최영수님이 아들한테 아들아 하셨어요. 아들이 네, 아버지 했어요. 최영수님이 한참을 망설이시더니 건강해라 하셨어요. 아들이 나가고 최영수님이 우시더라고요. 제가 왜 우세요? 물었어요. 간호사님, 전 아들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평생 한 번도 못했어요. 지금 하려고 했는데 또 못했어요. 입에서 안 나와요. 쑥스러워서요. 근데 이제 시간이 없잖아요. 곧 죽을 건데요. 그 말 한 번 못하고 가는 게 너무 후회돼요. 우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다음 날 다시 아들이 왔어요. 제가 최영수님한테 오늘은 꼭 말씀하세요 했어요. 최영수님이 고개 끄덕이셨어요. 아들이 왔는데 또 못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오늘 날씨 좋더라. 이런 말만 하시는 거예요. 아들 가고 나서 또 우셨어요. 왜 이렇게 못하겠어요? 사랑한다는 말이 왜 이렇게 안 나와요?
평생 안 하다 보니까 방법을 모르겠어요. 정말 안타까웠어요. 결국 그 말 못하시고 5일 후에 돌아가셨어요. 장례식 날 아들이 우는 걸 봤어요. 아버지가 날 사랑했을까? 한 번도 그런 말 안 하셨는데. 아버지한테 난 뭐였을까?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우는 거예요. 가슴이 찢어지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정말 많아요. 특히 남자분들이요. 평생 사랑한다. 이 말을 못하고 사는 거예요. 부끄러워서요. 쑥스러워서요. 그러다 죽을 때 후회하는 거예요. 왜 그 말 한 번 못했을까? 이렇게요. 작년에 돌아가신 박정자님도 그러셨어요. 59세셨어요. 간암이었어요. 간호사님, 전 어머니한테 고맙다는 말을 한 번도 못했어요. 어머니가 저 낳아서 키우셨는데, 대학까지 보내주셨는데, 고맙다는 말 한 번 제대로 못했어요. 우시더라고요. 어머니가 86세로 살아계셨어요. 병문안 오셨어요. 박정자님이 어머니한테 어머니, 저 하셨어요. 어머니가 왜 하셨어요. 박정자님이 한참을 망설이시더니 약 드세요. 건강하셔야죠. 하셨어요. 어머니 가시고 박정자님이 베개에 얼굴 눕고 우셨어요. 왜 못하겠어요? 고맙다는 말이 왜 이렇게 어려워요? 평생 습관이 안 돼서 그런가 봐요. 입에서 안 나와요. 정말 많이 우셨어요. 결국 그 말 못하시고 2주 후에 돌아가셨어요. 장례식 날 어머니가 관 앞에서 엄마가 뭘 잘못했니? 엄마한테 고맙단 소리 한 번도 안 했잖아. 엄마가 많이 부족했니? 우시는 걸 봤어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어머니는 딸이 자기한테 고맙게 생각 안 한다고 오해하신 거예요. 박정자님은 마음속으로는 너무 고마웠는데 말로 표현을 못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극인지 아세요? 둘 다 상처받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요. 사랑한다, 고맙다, 미안하다. 이 세 마디를요. 부모한테, 배우자한테, 자식한테, 친구한테요. 쑥스러워도 하는 거예요. 부끄러워도 하는 거예요. 말 안 해도 알잖아. 이러지 마세요. 몰라요. 말해야 알아요. 사람은 말을 들어야 확신이 서요. 행동만으로는 부족해요. 말로 표현해야 해요. 사랑한다. 이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세 번째 후회가 뭔지 아세요? 이것도 많이 나왔어요. 전체의 약 20%예요. 600명 정도가 이걸 후회했어요. 이게 뭐냐면요. 일만 하고 산 것이에요. 가족이랑 시간 안 보내고, 친구랑 안 놀고, 취미도 안 하고, 그냥 일만 한 거예요. 지난달에 돌아가신 정민호님이 생각나요. 61세셨어요. 췌장암이었어요. 간호사님, 전 40년 동안 일만 했어요. 하루 12시간씩요. 주말도 일했어요. 휴가도 안 갔어요. 회사가 제 인생 전부였어요. 하시더라고요. 자식이 셋이 있었는데 크는 거 제대로 못 봤대요. 출근할 때 자고 있고 퇴근하면 자고 있고 주말에도 회사 가고 운동회도 못 갔고 학예회도 못 갔고 졸업식도 몇 번 못 갔대요. 회사 일이 바빠서 이게 핑계였대요. 아내랑 데이트도 몇 년에 한 번이었대요. 결혼기념일도 자주 잊어버렸대요. 미안해, 회사 일 때문에 항상 이렇게 말했대요. 아내가 당신 우리 여행이라도 갈까 하면 바빠서 못 가. 나중에 미뤘대요. 친구들도 다 잃었대요. 민호야, 만나자 전화 오면 나 바빠. 다음에 거절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이 더 이상 연락 안 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친구 한 명도 제대로 안 만난 거예요. 취미도 없었대요. 취미, 그런 거 할 시간에 일하는 게 낫지.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냥 일만 했어요. 회사에서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대요. 집은 잠자러 가는 곳이었대요. 58세에 임원되고 60세에 정년퇴직했어요. 이제 가족이랑 시간 보내고 친구들 만나고 취미 생활하면서 살아야지 생각했대요. 근데 그 애에 암 진단 받은 거예요. 시한부 6개월이었고요. 간호사님, 40년 동안 뭐 했나 싶어요. 돈 많이 벌었어요. 집도 크고 차도 좋고 저축도 많이 했어요. 근데 그게 뭔가요? 지금 죽는데 돈이 무슨 소용이에요? 가족들 얼굴도 낯설어요. 친구도 없어요. 혼자죠. 우시더라고요. 자식들이 병문안 와도 할 말이 없어요. 어색해요. 40년 동안 제대로 본 적이 없으니까요.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40년을 같이 살았는데 남남 같아요. 대화가 없었거든요. 제가 뭐 했나 싶어요. 정말 후회하시더라고요. 일주일 후에 돌아가셨어요. 마지막까지 일만 하고 살아서 뭐 했나, 가족이랑 시간 보낼 걸, 이렇게 중얼거리시면서요. 가족들도 슬퍼하는 것 같긴 한데 뭔가 거리가 있어 보였어요. 40년 동안의 거리가요. 이런 분들 정말 많아요. 특히 남자분들이요. 평생 일만 하고 사는 거예요. 가족 먹여 살리려면 일해야지, 돈 벌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요. 근데 정작 가족은 돈보다 시간을 원하는 거예요. 작년에 돌아가신 이수진 님도 그러셨어요. 57세셨어요. 대장암이었어요. 간호사님, 전 병원 운영하느라 30년을 일만 했어요. 의사였거든요. 하루 15시간씩 일했어요. 환자 보내라요 하시더라고요. 딸이 둘 있었는데 크는 거 못 봤대요. 항상 병원에만 있었대요. 엄마, 학교 행사 와줘 해도 환자가 기다려 못 가 했대요. 엄마, 같이 놀아줘 해도 엄마 바빠, 나중에 했대요. 나중은 안 왔고요. 남편이랑도 소원했대요. 여보, 우리 주말에 영화라도 볼까? 하면 환자들 차트 봐야 해 못 가 했대요. 여보, 당신 요즘 얼굴도 못 봐 하면 돈 벌어야 애들 대학 보내지. 이해해줘 했대요. 55세 때 병원 팔고 은퇴했어요. 이제 가족이랑 시간 보내야지 생각했는데 딸들이 냉담하더래요. 엄마 이제 우리한테 관심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30년 동안 소홀히 했던 게 돌아온 거예요. 남편이랑도 어색했대요. 30년 동안 제대로 대화를 안 했으니까요. 뭐 말하지, 할 말이 없더래요. 그 해에 암 진단 받았고요. 간호사님, 30년을 일만 하고 뭐 했나 싶어요. 돈 많이 벌었죠. 근데 가족을 잃었어요. 우시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일도 중요하지만 가족도 중요해요. 친구도 중요하고 취미도 중요해요. 일만 하고 살면 안 돼요. 나중에 후회해요. 정말이에요. 하루 12시간 일하지 마세요. 8시간이면 충분해요. 주말엔 쉬세요. 가족이랑 시간 보내세요. 한 달에 한 번은 친구 만나세요. 취미 생활도 하세요. 그게 진짜 인생이에요. 일만 하는 게 인생이 아니에요. 네 번째 후회가 뭔지 아세요? 이것도 많이 나왔어요. 전체의 약 10%예요. 300명 정도가 이걸 후회했어요. 이게 뭐냐면요. 건강을 소홀히 한 것이에요. 젊을 때 몸 혹사하고 운동 안 하고 술, 담배 많이 하고
그러다 늙어서 고생하는 거예요. 올봄에 돌아가신 김태우님이 생각나요. 59세셨어요. 간암이었어요. 간호사님, 제가 이렇게 된 게 다 제 잘못이에요. 젊을 때 술을 너무 많이 마셨어요. 담배도 많이 피웠고요. 몸 관리를 하나도 안 했어요. 하시더라고요. 20대부터 40대까지 매일 술을 마셨대요. 회식, 접대, 그냥 친구들끼리도요. 하루에 소주 2병씩 마셨대요. 담배는 하루 2갑씩 피웠대요. 운동은 한 번도 안 했고요. 젊을 땐 괜찮아. 이렇게 생각했대요. 밤샘 일도 많이 했대요. 하루에 4시간만 자고 일했대요. 잠은 죽어서 자면 돼 이랬대요. 밥도 대충 먹었어요. 라면, 햄버거, 그런 거요. 바쁜데 뭐 아무거나 먹으면 되지. 이랬대요. 50대 되니까 몸이 신호를 보냈대요. 피곤하고 소화 안 되고 여기저기 아프고. 근데 무시했대요.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하면서 병원도 안 갔대요. 건강검진도 몇 년씩 안 받았고요. 57세 때 간암 진단받았어요. 이미 말기였어요. 그동안 검진을 안 받으셔서 늦게 발견됐어요. 의사가 말했대요. 그때 후회했대요. 왜 그렇게 몸을 혹사했을까? 왜 건강검진을 안 받았을까? 이렇게요. 간호사님, 20대, 30대, 40대 때 술, 담배 안 하고, 운동하고, 잘 먹고, 잘 자고, 검진 받았으면 이런 일 없었을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일찍 죽는 거 다 제 책임이에요. 젊었을 때 건강을 너무 소홀히 했어요. 우시더라고요. 2개월 후에 돌아가셨어요. 59세예요. 너무 이른 나이죠. 건강만 챙겼어도 80세까지는 살 수 있었을 텐데요. 30년을 잃은 거예요. 젊었을 때 몸 혹사한 대가를요. 작년에 돌아가신 최명숙 님도 그러셨어요. 56세셨어요. 유방암이었어요. 간호사님, 전 30년 동안 다이어트만 했어요. 굶고 토하고 약 먹고 몸을 너무 학대했어요. 하시더라고요. 20대 때부터 마른 체형이 예쁘다고 생각했대요. 계속 굶었대요. 하루에 사과 1개만 먹고 그것도 죄책감 느끼면서요. 토하기도 했고 다이어트 약도 먹었고요. 30년을 그렇게 살았대요. 운동도 과하게 했대요. 하루에 3시간씩요. 몸무게가 조금만 늘어도 패닉 상태가 됐대요. 살쪘어, 안 돼 하면서 더 굶고 더 운동하고 몸이 망가지고 있었는데 모르고 살았대요. 50세 때 유방암 진단받았어요. 의사가 영양실조 때문에 면역력이 약해진 것 같아요. 몸에 영양이 하나도 없어요. 했대요. 30년 동안 제대로 안 먹은 게 암을 부른 거예요. 간호사님, 마른 게 뭐가 중요해요? 건강이 중요하지. 30년 동안 굶으면서 뭐 했나 싶어요. 그냥 밥 잘 먹고 적당히 운동하면서 살걸. 지금 이렇게 일찍 죽게 생겼잖아요. 정말 후회하시더라고요. 1년 후에 돌아가셨어요. 56세예요. 결혼도 못하고 자식도 없이 혼자 가셨어요. 예쁘면 뭐해요. 일찍 죽는데 마지막까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가슴이 아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건강을 챙기는 거예요. 지금부터요. 술, 담배 줄이세요. 가능하면 끊으세요. 운동하세요. 일주일에 3번, 30분씩만이라도요. 잘 드세요. 굶지 마세요. 잘 주무세요. 하루 7시간은 자야 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건강검진 받으세요. 2년에 한 번은 꼭요.
암은 조기 발견하면 90% 이상 완치돼요. 늦게 발견하면 손 쓸 수가 없어요. 검진이 진짜 중요해요. 미루지 마세요. 5번째 후회가 뭔지 아세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전체의 약 5% 정도예요. 150명 정도가 이걸 후회했어요. 숫자는 적지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용서하지 못한 것이에요. 누군가한테 상처받았는데 끝까지 용서 못하고 원망하면서 산 거예요. 가족이든 친구든 누구든요. 그 원망을 안고 죽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운지 아세요? 마지막까지 그 원망 때문에 고통받는 거예요. 지난해에 돌아가신 장미경 님이 생각나요. 64세셨어요. 췌장암이었어요. 간호사님, 전 30년 동안 오빠를 원망하면서 살았어요. 하루도 빠짐없이요. 그게 저를 너무 힘들게 했어요. 하시더라고요. 30년 전에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유산 문제로 오빠랑 다퉜대요. 오빠가 많이 가져가고 자기는 적게 받았대요. 억울했대요. 오빠가 나를 무시했어. 여동생이라고 차별했어. 분노했대요. 그날 이후로 오빠랑 연락을 끊었대요. 30년 동안요. 오빠가 몇 번 연락했는데 다 거절했대요. 난 오빠 없어. 남이야. 이렇게 말했대요. 명절에도 안 만났고 오빠 애들 결혼식도 안 갔고요. 근데 그 원망이 자기를 더 힘들게 했대요. 매일 생각나는 거예요. 오빠가 나한테 왜 그랬지? 억울해.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30년 동안 그 생각만 하면서 산 거예요. 암 진단받고 시한부 선고받으니까 후회되더래요. 30년 동안 뭐 했나 싶어요. 오빠 원망하느라 내 인생을 낭비한 거잖아요. 그 시간에 행복하게 살 걸. 오빠 생각 안 하고 내 인생 살 걸 우시더라고요. 간호사님, 오빠한테 연락하고 싶어요. 용서하고 싶어요.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어요. 30년 동안 원망해서 미안하다고요. 근데 지금 연락하면 오빠가 받아줄까요? 불안해 하시더라고요. 제가 연락해보세요 했어요. 그날 저녁에 연락하셨대요. 오빠가 놀라면서도 반가워하셨대요. 다음 날 오빠가 병문안 오셨어요. 둘이 손잡고 한참을 우시더라고요. 미안해, 나도 미안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그날 이후로 장미경님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간호사님 30년 된 짐을 내려놓으니까 너무 가벼워요. 진작 용서할 걸. 30년을 원망하면서 뭐 했나 싶어요. 그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하시더라고요. 2주 후에 돌아가셨는데 편안하게 가셨어요. 오빠가 곁에 계셨고요. 오빠, 고마워. 용서해줘서 마지막까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웃으면서 가셨어요. 용서했기 때문에 편하게 가신 거예요. 반대로 용서 못하고 가시는 분들도 봤어요. 마지막까지 원망하면서 가시는 거예요. 난 절대 용서 못해. 이렇게 말하면서요. 얼굴이 일그러져 있어요. 편안하지 않아요. 괴로워 보여요. 원망이 그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용서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든요. 상처받았어도, 억울해도, 화나도 용서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위한 거예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한 거예요. 원망하면서 사는 건 자기가 더 힘들어요. 상대방은 모르고 사는데 나만 매일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손해인지 아세요? 내 인생을 낭비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내 인생을 주는 거예요. 용서하면 가벼워져요.
정말이에요. 33년 동안 수없이 봤어요. 용서한 사람은 편안하게 가요. 용서 못한 사람은 괴로워하면서 가요. 차이가 엄청나요.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기까지가 33년 동안 3,000명이 가장 많이 후회한 5가지예요. 정리할게요. 첫째, 내 뜻대로 살지 못한 것. 둘째, 사랑한다는 말을 못한 것. 셋째, 일만 하고 산 것. 넷째, 건강을 소홀히 한 것. 다섯째, 용서하지 못한 것. 이 5가지가 죽음 앞에서 사람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들이에요. 돈 못 번 거, 출세 못한 거, 이런 거 아니에요. 전혀 다른 거예요. 관계, 표현, 균형, 건강, 용서.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첫째, 자기 뜻대로 사세요. 남이 뭐라고 하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세요. 부모가 반대해도, 배우자가 싫어해도, 자식이 말려도요. 자기 인생은 자기 거예요. 남한테 맞출 필요 없어요. 오늘 당장 생각해 보세요. 나는 뭘 하고 싶지? 나는 뭘 좋아하지? 솔직하게요. 남들 눈치 보지 말고요. 그리고 하세요. 지금 당장요. 미루지 마세요. 60세, 70세 되면 할 거예요? 아니에요. 못해요. 지금 해야 해요. 예를 들어 그림 그리고 싶으면 그림학원 등록하세요. 오늘이요. 노래 부르고 싶으면 노래교실 가세요. 이번 주에요. 여행 가고 싶으면 여행 예약하세요. 이번 달에요. 미루지 마세요. 지금이 제일 빠른 때예요. 나이가 많아서, 돈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이런 핑계 대지 마세요. 다 핑계예요. 진짜 하고 싶으면 나이는 상관없어요. 돈은 방법이 있어요. 시간은 만드는 거예요. 핑계 대지 말고 하세요. 둘째,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지금 당장요. 부모한테, 배우자한테, 자식한테, 친구한테요. 사랑한다, 고맙다, 미안하다. 이 3마디를요. 쑥스러워도 하는 거예요. 부끄러워도 하는 거예요. 오늘 퇴근하고 집에 가서 가족한테 말하세요. 사랑해, 라고요. 처음엔 어색할 거예요. 근데 해야 해요. 한 번 하면 2번째는 쉬워져요. 계속 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져요.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부모님 살아계시면 오늘 전화하세요.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낳아주시고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요. 쑥스러워서 못하겠어요? 그럼 문자라도 보내세요. 카톡이라도요. 말은 해야 해요. 안 하면 영영 못해요. 배우자한테도 말하세요. 결혼 20년, 30년 됐어도요. 여보, 사랑해. 고마워, 매일 말하세요. 처음엔 배우자도 놀랄 거예요. 왜 갑자기? 할 거예요. 근데 좋아할 거예요. 분명히요. 사람은 그 말을 듣고 싶어 하거든요. 자식한테도 말하세요. 아들, 딸, 사랑한다. 너희가 있어서 행복해. 이렇게요. 자식들이 엄마, 아빠 왜 그래?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마음속으로는 기뻐할 거예요. 부모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걸 확인하는 거니까요. 친구한테도 말하세요. 야, 너 덕분에 내가 힘이 나. 고마워. 이렇게요. 남자끼리 이런 말 안 하죠. 근데 해야 해요. 친구도 듣고 싶어 해요. 그 말을요. 표현하세요.
마음속에만 담아두지 말고요. 셋째,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세요. 일만 하지 마세요. 하루 8시간이면 충분해요. 너 일하지 마세요. 집에 가세요. 가족이랑 시간 보내세요. 주말엔 절대 일하지 마세요. 쉬세요. 노르세요. 한 달에 한 번은 가족 여행 가세요. 멀리 갈 필요 없어요. 근처 공원, 바다, 산, 어디든 좋아요. 함께 시간 보내는 게 중요해요. 사진 많이 찍으세요. 나중에 그게 보물이 돼요. 친구도 자주 만나세요. 한 달에 2~3번은요. 밥 먹고, 차 마시고, 수다 떨어요. 친구가 연락하면 바빠 하지 말고 그래 만나자 하세요. 친구가 얼마나 소중한지 나중에 알아요. 너무 늦기 전에 챙기세요. 취미 생활도 하세요. 뭐든 좋아요. 운동, 음악, 미술, 사진, 독서, 뭐든요. 일주일에 2~3번, 한 번에 1시간씩만이라도요. 그게 삶의 활력이 돼요. 일만 하면 로봇이에요. 사람은 놀아야 해요. 넷째, 건강을 챙기세요. 지금부터요. 술, 담배 줄이세요. 하루에 술 1잔, 담배 1갑씩 줄여가세요. 가능하면 끊으세요. 안 마시고 안 피워도 살 수 있어요. 더 건강하게요. 운동하세요. 일주일에 3번, 30분씩이요. 걷기, 조깅, 수영, 뭐든 좋아요. 땀 흘리세요. 근력 운동도 하세요. 스쿼트, 팔굽혀펴기, 플랭크. 근육이 있어야 나이 들어서 안 힘들어요. 잘 드세요. 굶지 마세요. 과식도 하지 말고 적당히 드세요. 채소, 과일, 단백질 골고루 드세요. 인스턴트 줄이세요. 집에서 해먹는 게 제일 좋아요. 건강은 먹는 거에서 시작돼요. 잘 주무세요. 하루 7시간은 자야 해요. 수면이 정말 중요해요. 밤샘 일하지 마세요. 잠은 죽어서 자면 돼. 이러지 마세요. 잠 못 자면 빨리 죽어요. 진짜예요. 잘 주무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건강검진 받으세요. 2년에 한 번은 꼭요. 40세 넘으면 위대장 내시경도 받으세요. 암 조기 발견이 진짜 중요해요. 괜찮아 하지 말고 검진 받으세요. 미루지 마세요. 5째, 용서하세요. 누군가한테 상처받았어요? 억울해요. 화나요. 그래도 용서하세요. 그게 자기를 위한 거예요. 원망하면서 사는 건 자기만 힘들어요. 용서하고 내려놓으세요. 오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한테 상처받았지? 누구를 원망하고 있지? 솔직하게요. 떠오르는 사람 있으면 용서하세요. 마음속으로라도요. 이제 그만 원망하자. 용서하자. 내 인생을 위해서 이렇게요. 가능하면 연락해 보세요. 그 사람한테요. 그때 일은 이제 괜찮아. 용서할게. 이렇게 말해 보세요.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할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상대방이 아니라 나예요. 내가 용서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한 거예요. 원망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 짐을 벗는 거예요. 그럼 가벼워져요. 편해져요. 행복해져요. 용서가 나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이 5가지만 실천하세요. 그럼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죽을 때 내 인생 잘 살았어. 후회 없어. 이렇게 웃으면서 갈 수 있어요. 진짜예요. 33년 동안 봤어요. 이렇게 사신 분들은
편안하게 가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죽음은 멀리 있지 않아요. 가까이 있어요. 언제 올지 몰라요. 내일일 수도 있고, 다음 달일 수도 있고, 내년일 수도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제가 본 환자분들 중에 젊은 분들도 많았어요. 30대, 40대, 50대. 난 아직 젊은데 죽을 리 없어. 이렇게 생각하던 분들이요. 근데 암이 왔어요. 갑자기요. 그리고 몇 개월 만에 가셨어요. 그분들이 제일 많이 하신 말이 시간이 없어요. 예요. 후회되는데 바꿀 시간이 없어요. 이제 와서 뭘 해요? 너무 늦었어요. 이렇게요. 정말 안타까웠어요. 여러분은 아직 시간이 있어요. 건강하잖아요. 살아있잖아요. 지금 바꾸세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요. 다음 달이 아니라 이번 주요. 내년이 아니라 이번 달이요. 지금이에요. 나중에 해도 돼 이러지 마세요. 나중은 없을 수도 있어요. 내일 사고 날 수도 있고 다음 달 병 걸릴 수도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하세요. 후회하기 전에요. 33년 동안 3,000명의 마지막을 지켜봤어요. 한 가지 확실한 건요. 죽을 때 가져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돈도 안 가져가요. 집도 차도 명예도 안 가져가요. 그냥 빈손으로 가요. 가져가는 건 딱 하나예요. 추억이에요. 살면서 만든 추억들이요. 사랑했던 기억, 행복했던 순간, 웃었던 시간. 그것만 가져가요. 그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추억을 많이 만드세요. 좋은 추억들을요. 자기 뜻대로 살면서, 사랑 표현하면서, 가족 친구들이랑 시간 보내면서, 건강하게, 용서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좋은 추억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죽을 때 그 추억들이 위로가 돼요. 내 인생 좋았어, 행복했어. 이렇게 생각하게 해줘요. 편안하게 가게 해줘요. 그게 후회 없는 인생이에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요. 사랑하세요. 사랑하면서 사세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세요. 사랑이 전부예요. 사랑하면 자기 뜻대로 살게 돼요. 자기를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면 표현하게 돼요. 사랑한다 말하게 돼요. 사랑하면 시간을 내게 돼요. 함께 있고 싶으니까요. 사랑하면 건강을 챙기게 돼요. 오래 살고 싶으니까요. 사랑하면 용서하게 돼요. 사랑이 원망보다 강하니까요. 사랑이 후회 없는 인생의 핵심이에요. 사랑하면서 살면 후회 없어요. 사랑하지 않으면서 살면 후회투성이에요. 33년 동안 봤어요. 사랑했던 사람들은 편안하게 가요. 사랑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괴로워하면서 가요. 여러분, 사랑하면서 사세요. 오늘부터요. 지금부터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세요. 나는 소중해. 나는 가치 있어.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세요. 가족을 사랑하세요. 매일 사랑한다 말하세요. 안아주세요. 함께 시간 보내세요. 친구를 사랑하세요. 자주 만나세요. 고맙다고 말하세요. 세상을 사랑하세요. 감사하세요. 하늘을 보세요. 꽃을 보세요. 새소리를 들으세요.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하세요. 그게 사랑이에요. 33년 동안 호스피스 병동에서 일하면서 제가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에요. 후회 없는 인생이란 사랑하면서 사는 인생이라는 거요. 그게 전부예요.
돈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 않고, 출세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고, 유명해지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게 중요해요. 사랑하면서 사는 게 중요해요. 그게 후회 없는 인생이에요. 서울대학병원 호스피스 병동에서 63세 박미선 올립니다. 여러분 모두 후회 없이 사시길 바라고, 사랑하면서 사시길 바라고, 나중에 편안하게 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부터 바꾸세요. 지금부터요. 자기 뜻대로 사세요.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균형 잡히게 사세요. 건강 챙기세요. 용서하세요. 그리고 사랑하면서 사세요. 33년 동안 돌아가신 3,000명의 목소리를 대신해서 전합니다. 후회하지 마세요. 지금 사세요. 사랑하세요. 행복하세요. 이게 그분들이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말이에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33년의 경험이 여러분을 후회 없는 인생으로 이끌었으면 좋겠어요. 3,000명의 후회가 여러분의 지혜가 됐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사세요. 오늘을요. 이 순간을요. 내일이 아니에요. 지금이에요. 후회하기 전에 사세요. 괴로워하기 전에 바꾸세요. 죽음 앞에서 울기 전에 웃으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후회 없는 인생이 되길, 사랑으로 가득한 인생이 되길, 행복한 인생이 되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박미선님의 이야기를 듣고 정말 많은 걸 깨달았어요. 33년 동안 3,000명을 본 사람의 말씀이니까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려주셨어요. 이 영상이 도움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 모두 후회 없는 인생 사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